안녕하세요. 돈셰프의 최병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40대 골드미스 실제 상담 사례를 가지고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실 전문가는 김아름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시간에 40대 골드미스 분이신데 현금 흐름이 그래도 괜찮은 편이셨고, 그래서 분석하고 평가, 그 다음에 목돈이 좀 있으셔가지고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하고 저축할지 플랜을 짜주셨는데, 간략하게 그거 정리 좀 해주시고, 이어서 그럼 이게 장기 적립식으로 이번 시간에는 어떤 플랜을 짜주셨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담을 신청하셨을 때 이제 보장성 보험과 저축 투자, 은퇴 관련된 부분에 대한 니즈가 있으셔서 이제 1편에는 이제 보장성 보험과 투자에 대해 말씀을 같이 이야기를 나눴고요. 한 달에 저축하실 수 있는 여력이 250만 원 정도 되셨는데 100만 원은 이제 예적금이나 투자 쪽을 안내를 드렸고, 이전에 개인연금이나 이런 개별적인 은퇴 자산을 따로 준비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250만 원 중에서 이제 150만 원을 은퇴 자금으로 저축을 하기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특히 개인연금은 크게 세금 공제가 가능한 세액공제형 연금과 그리고 세금과 전혀 관련이 없는 비과세 연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금공제형 연금은 은행, 증권, 보험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고, 증권회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실 수 있는 상품의 군이 많고 투자의 비중을 높일 수 있어서 증권회사 쪽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그리고 증권회사의 연금 저축은 자유납입의 형식이에요. 그래서 다달이 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연간 성과금이 좀 많으셔서 여유자금이 생기시면은 이거는 일시 납입으로 1년에 한 번 입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연에 세금공제되는 한도가 900만 원이기 때문에 여유자금으로 입금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생명보험회사의 비과세 연금은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무조건 다달이 내셔야 되기 때문에 한 달에 납입하실 수 있는 그 150만 원의 은퇴 자금은 비과세 연금으로 안내를 드렸고요. 상품의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7% 보증형 연금보험이 있어서 이걸로 안내를 드렸더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네. 자, 개인연금과 세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연금은 세금 혜택에 따라서 세액공제형 연금과 비과세 연금,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세액공제형 연금은 납입을 하실 때 일부 연말정산 때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시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일부 세금을 내셔야 해요. 반대로 비과세 연금은 납입할 때 세금 혜택을 보는 거는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도 다른 소득과 합산도 안 되고 세금 없이 수령을 하실 수 있는 연금입니다. 그리고 2000년도 이전에 구개인연금을 가입하신 분들도 상담을 하다 보면 일부 계신데요. 구개인연금은 납입하면서 소득공제도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수령을 하실 때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구개인연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절대 해지를 하지 마시고 꼭 유지를 해주시면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가입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세액공제형 연금과 비과세 연금 위주로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액공제형 연금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납입하실 때는 내신 금액의 소득에 따라 13.2% 혹은 16.5% 연말 정산 때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에는 3.3에서 5.5%의 연금소득세를 납입을 하셔야 합니다. 2000년 이전에 가입하신 구개인연금저축은 비과세이고요. 그리고 비과세 연금보험 변액연금은요, 연말정산 때는 세제 혜택은 따로 없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다른 소득과 합산되지 않는 완전 비과세 상품으로 나중에 수령하실 때 훨씬 더 혜택과 이득이 있는 상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세액공제형 연금 상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IRP와 연금저축 합산해서 1년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시고, 이게 납입 한도와 세금 공제 한도가 또 달라요. 납입은 1,800만 원까지 가능하지만 세금 혜택을 받는 세금 공제 한도는 연에 9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소득에 따라서 납입한 금액의 13.2%나 16.5%가 공제가 되십니다. 하지만 나중에 연금을 수령하실 때 연금 소득세 5.5%, 적게는 3.3%가 과세가 되고요. 수령을 하실 때 연에 1,500만 원 초과해서 수령을 하시면 이게 한 달로 계산을 해보면 월에
달에 125만 원인데 한 달에 125만 원씩 이상을 그 초과해서 수령을 하시면 16.5%나 종합소득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령하실 때 그 금액을 꼭 잘 체크를 해 주셔야 합니다. 반드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은 종합소득과세대 합산이 되기 때문에 꼭 체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금저축과 IRP 그리고 소득에 따른 세제 혜택을 다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연금저축 계좌는 연에 600만 원이 최대 공제되는 한도입니다. 그래서 연에 900만 원이 총 공제가 되기 때문에 IRP 계좌에 추가 300만 원을 입금하시면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되시고요.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와 이제 초과에 따라서 16.5%, 13.2%로 세금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나는 좀 귀찮아서 하나로 연금저축 이제 세금 공제형 은퇴 자금을 만들고 싶어요라고 하시면 IRP만 개설을 하셔도 되는데요. IRP만 있으신 분들은 IRP에 이제 900만 원을 한꺼번에 넣으셔도 가능합니다. 그럼 연금저축과 IRP의 그 차이점을 말씀을 드리면 연금저축은 100% 투자가 다 가능하세요. 그래서 투자 성향이 공격형이시다거나 아니면 투자를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연금저축을 이제 600, IRP를 300으로 나눠서 하시면 투자의 비중을 최대한으로 좀 높이실 수 있고요. 투자 성향이 좀 안정형, 중립형 이시면은 IRP 하나로 이제 총 900만 원을 납입하셔서 상품을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투자 성향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다르게 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말정산 하실 때 연금저축 계좌 항목에 연금저축과 근로자 퇴직급여 연금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이 납입한 IRP 연금저축을 합쳐서 900만 원까지 가능하시고 연금저축은 600이 최대 한도다. 그래서 합쳐서 900을 넣으시면은 여기에 이제 금액이 뜨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비과세 상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적금을 하거나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이제 뭐 어떠한 소득에서든 우리는 이제 세금이 발생을 합니다. 네, 이자나 배당 소득세는 15.4%이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달러로 환전해서 해외 투자 많이 하시잖아요. 네,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또 22%나 되는데요. 이 비과세 연금 상품은 저축하는 기간 동안 이자나 혹은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세 15.4%도 내지 않으시고 이제 일부 투자 상품은 선진국 펀드나 이런 해외 투자도 일부 하실 수 있는데 그런 세금 전혀 관련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추후에 수령을 하실 때도 세금이 없고 네, 연금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고요. 또 이 비과세 연금을 특히나 또 선호하시는 이유는 추후에 이제 소득이 없으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등등에 따라서 건강보험료가 산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내 급여에서 건보료가 빠지지만 은퇴 이후에 소득이 이제 근로소득이나 이런 소득이 없으시다면 통장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이 비과세 연금은 건강보험료 산정에 그 기준소득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선호를 많이 하십니다. 당장엔 절세 효과에는 건 없지만 향후에 이제 연금 수령할 때 이런 장점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제 요즘에 금리가 사실 떨어짐에 따라서 은행에 가셔도 3% 정도의 이자 그리고 2% 후반도 요새는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리가 예전에 비해 많이 낮아졌는데 요거는 이제 최저 보증이 7%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저축 기간이나 연금을 수령하는 기간에 따라서 최소 20년은 7% 보증 그리고 이후에 이제 연금 수령 전까지는 6%가 보증이 됩니다. 그리고 투자도 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투자 수익률이 많이 난다면 둘 중에 더 높은 거를 내가 연금 수령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 수익률이 안 나더라도 7%는 받을 수 있고 혹시나 투자 수익이 많이 나면은 투자 수익 많이 난 연금으로 수령을 할 수 있습니다. 1인당 최대 비과세 한도가 이제 150만 원으로 생겼고요. 이 고객님의 저축 기간을 고려해서 납입 기간은 이제 10년으로 말씀을 드렸고 연금 개시는 만 65세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런 연금은 사실 연금 개시 기간을 좀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대략 65세 정도면은 받고 싶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65세로 이제 말씀을 드렸고 종신연금으로 이제 죽을 때까지 받는 연금으로 수령을 하시는 걸로 이제 안내를 드렸습니다.
저축성 상품이 이제 최대 비과세 한도가 월 150까지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이 이게 최저 7%가 나는 마음에 드니까 뭐 좀 초과되더라도 300까지 가입하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안 됩니다.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300을 원하신다면은 150만 원이 이제 1인당 최대 비과세 한도이기 때문에 150만 원은 이제 비과세로 가입하시고 추가 150만 원은 따로 하셔서 별도 상품으로 또 이렇게 해야 되나요? 네네네. 이제 같은 상품이라도 이제 한 건, 두 건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비과세, 하나는 이제 과세가 되지만 그래도 7%가 꽤 괜찮으니 네, 나누어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 추천드렸던 상품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150만 원씩 10년을 납입을 하시면 1억 8천만 원의 총 보험료를 납입을 하세요. 10년을 내지만 여기 20년 동안 7% 적금 이자로 계산이 되고요. 20년 이후에도 이제 거치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10년을 냈지만 연금 개시 전까지 예금처럼 그냥 두는 기간이 있는데요. 20년까지는 7%, 그 이후에는 이제 6%가 가산이 돼서 이분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1억 8천을 납입을 하시고 실제 65세 때 연금을 수령하는 그 기준 금액이 3억 8천이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2억이 이자인 거죠. 하지만 이거는 비과세 연금이기 때문에 2억에 대한 세금은 없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장표를 보니까 굉장히 든든한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요건 어쨌든 최소 20년 7%는 고정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더 좋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연금은 이제 평생 수령하시는 연금으로 이제 수령하시는 게 가장 좋은데요. 이제 65세부터 사망 시까지 연금을 수령을 하신다면은 1년에 2천만 원 정도 수령을 하실 수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투자 수익률이 뭐 안 좋아도 최소 2천만 원은 수령을 할 수 있고 비과세로 수령이 가능하십니다. 사실 또 연금을 우리가 보다 보면은 더 받고 싶은 이제 욕심은 이제 당연히 많은데 연금을 우리가 가입을 하는 이유는 이제 오래 살 것 같아서 이제 연금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상담을 하다가 이때까지 못 살 것 같은데요 라고 하시면 이제 빨리 사망하실 것 같으면 이제 종신보험을 네, 이제 오래 살 것 같으면 이제 연금을 하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내 수명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제 현금 여력만 가능하시면 이제 둘 다 하시면 가장 좋고요. 이제 어려우시면은 일반적으로 오래 사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연금을 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께서 1년에 2천만 원씩 받으시고 그리고 최소 3억 8천은 연금을 이제 수령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약속한 금액이 3억 8천인데 84세가 되시면은 3억 8천을 다 수령을 하세요. 근데 그 이후에도 살아 있으면 1년에 2천만 원씩 나옵니다. 그래서 혹시나 100세까지 이제 우리가 산다면 1억 8천을 납입하고 총 7억을 수령하는 구조이고요. 이 차익인 5억 2천에 대해 아까 말씀드렸던 비과세 상품이기 때문에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3억 8천을 못 받고 사망을 하셨더라도 나머지는 이제 상속이 되는데 이제 이분의 경우에는 결혼 계획이 없으시기 때문에 이제 형제 자매 쪽으로 상속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상담 정리, 재무 관리 시스템 만들기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반적으로 이제 월급이 들어오면은 소득 이제 쓰실 거 쓰시고 월급 통장에 모아두시는 분들이 아직도 좀 있으세요. 근데 이제 돈을 월급 통장에 모아두시게 되면은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통장만 잠깐 옮겨서 CMA나 파킹 통장으로 옮겨서 비상자금을 따로 관리하시면 이자를 더 많이 받는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달에 저축을 얼마 하는지 지출을 얼마 하는지 요거를 아시고 또 남는 자금이 있으시면은 그거를 저축 투자하신다거나 그리고 저축 투자하실 때도 내 계획에 따라서 재무 목표에 따라서 1년 안에 쓸 돈 혹은 5년 내에 쓸 돈, 은퇴 자금으로 쓸 돈, 단기, 중기, 장기 이제 계획을 세우셔서 저축을 하시면 새는 돈 없이 조금 더 돈이 효율적으로 모인다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상담을 하시면서 이제 모니터링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재무 상담이라는 게 1, 2, 3회 이제 아예 끝내는 게 아니라 분기 혹은 반기 1년마다 모니터링이 더 중요한데요. 내가 이제 같이 약속했던 것들을 내가 이제 계획한 것들을 실천하고 1년 후에 내가 이 계획을 잘 실천했는지 1년보다 더 나아졌는지 이런 것들을 위해 모니터링도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최소 1년에 한 번씩은 내 수입과 이제 지출을 파악하시고 1년 전보다 지금 저축한 게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1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변경된 재무 목표들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스스로 모니터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만약에 스스로 하시는 게
힘드시다면은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40대 골드미스의 실제 재무 상담 사례 가지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모니터링의 중요성을 또 강조해 주셨는데요. 정기적으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플랜을 짜서 잘하고 있는지 항상 점검도 받아보시고 또 실행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김아름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